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 가스터빈과 디젤 발전기를 비교한 강의에 이어서 그런 발전기의 용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PG 방식과 RG 방식과 미국 방식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 용량 산정 방법에서는 지금 기존 방식을 거의 10여 년 이상 계속 이 방법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PG1에서 PG2, PG3 이 선정 방식을 지금 설계사무소에 대부분 쓰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 방식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네가시 201 방법이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일본 소방청에서 승인하고 내연력협회에서 이제 제정한 이 식인데 PG1 방식도 그렇고 RG 방식도 그렇고 이것은 이제 RG 형태로 갑니다. RG1, RG2, RG3, RG4로 이렇게 네 가지로 가는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일본에서 제정된 식이다 이거죠. 일본에서 제정된 식을 갖다가 우리가 인용을 해서 썼던 겁니다. 쭉. 그래서 이렇게 써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을 이제 폐기를 했죠. 완전 폐기를 했어요. 폐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방식을 계속 쓰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 방식은 이제 단점이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해요.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지금 이 방식이 우선 단순하고 그러니까 이 방식을 지금 계속 쓰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방식을 왜 이렇게 일본 측에서 소방용을 두 가지 방식을 구설하고 있는지 우선 큰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표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뭐냐면은 비상소방용 발전기 용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미국과 일본 방식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 미국은 앞에서 전달한 바와 같이 모든 대상 부하를 소방용 비상 대상 부하의 전 부하를 갖다가 다 더하는 거죠. 이 전체 부하가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비상이나 소방 부하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더해가지고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발전기 용량을 정하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식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나요? 이게 용량이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용량이 아주 크게 나오니까 일본 측에서 자세히 봐가지고 이 용량이 크게 나오니까 이 용량을 크게 할 필요가 있겠냐. 최소한을 하자. 처음에 도입한 것이 이 PG 방식인데 이 PG 방식은 기존에 사용하던 재래식 모터 기동 방법을 사용했을 때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직입기동, Y델타, 리액타, 콘돌파 기동을 옛날에는 그 기동 범위에서만 했었잖아요. 그럴 때 사용했던 발전기 용량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모터의 기동 방식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사이리스타 기동 방식이라든지
뭐 VVVF 방식이라든지 이런 전력전자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바뀌어지니까 지금 이런 방식에서 한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조파라든지 이런 역상분을 고려한 RG 방식으로다가 이게 방식이 넘어간 겁니다. 자, 보세요. 미국 방식은 간단해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다 더해버리면 되니까. 용량이 많이 나오니까 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식들을 만들어가지고 줄여보는 방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만약에 미국 거를 만약에 모방을 해가지고 만약에 발전기 용량을 산정하면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식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RG 방식을 썼고, 그 다음에 또 PG 방식을 썼고, RG 방식으로 다시 옮겨가니까 또 RG 방식을 비교해서 봐야 되죠. 그래서 이 PG 방식은 이제 시계에 대한 팩터, 주는 팩터가 취소가 돼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방식을 써야 되는데, 한국 기술자들이 이 방식을 쓰자니 좀 복잡하고, 이 방식을 쓰자니 이거 재래식 방법만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 계산서를 받아보면은 지금도 어떤 설계 사무실은 그냥 PG 방식으로 내주고 있고, 어느 설계 사무실은 RG 방식으로 내주고 있고,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시험에,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기술사라면, 기술사가 되려면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어디 가서 미팅을 하거나 그러면 아, 그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다, 저 얘기가 무슨 얘기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이 부분을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단위를 좀 봐야 되는데 단위는 우선 PU라는 단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PU라는 단위를 자주 보게 될 텐데 이 PU 단위의 목적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효전력을 킬로와트라고 하고 진상전력을 우리가 kVA로 하고 지상전력을 kVAR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 따라서 단위를 다르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전기는 그 영역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은 여기 발전기가 있고 여기 샤프트가 있고 여기 엔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엔진이 이 발전기를 돌릴 때는 이 발전기 부하에 진상이 걸리는지 지상 부하가 걸리는지 유효 부하가 걸리는지 이 발전기는 알 바가 없죠. 네? 그럼 발전기를 일단 돌려주면 이 엔진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발전기에는 이런 형태의 세 가지 형태의 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하가 걸리는 상태에 따라서 이 엔진 출력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엔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위를 같이 해야죠. 그럼 엔진의 출력을 갖다가 진상 때 엔진 출력을 또 달리하고 지상 때 엔진 출력을 달리하고 유효전력 때 엔진 출력을 달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단위를 하나로 다 몰아서 같이 맞춘 것이 PU입니다. 그래서 kVA, 킬로와트 이거를 혼용을 막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킬로와트 때 100%의 부하를 1.0으로 놓고요. 지상으로 가게 되면 약 50% 이런 곡선으로 약간 그 단위의 출력 범위가 조금 줄어들죠. 지상으로 내려가면 약 70% 범위로 유효전력에 비해서 단위의 출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같은 PU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상전력에 지상 영역에 부하가 걸려 있을 때 PU 단위의 엔진 출력은 킬로와트 유효전력일 때 한 50%밖에 안 나는 거죠. 엔진 출력이. 지상 영역에 만약에 발전기에 부하가 걸려 있을 때는 약 70%의 유효전력의 70%의 부하 출력밖에 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력도 불란서식과 영국식이 다른데 불란서식은 PS로 나타내가지고요. 0.1PS는 0.736kW가 되고 영국식이 홀스파워 해가지고 0.746kW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선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PG1, PG2, PG3 방식을 들어가서 보면 PG 방식의 특징을 설명하게 되면 이 방법들 세 가지는 전부 다 이제 재래식
모타의 기동 방법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피지 방식을 특징별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피지 방식은요, 첫째, 발전기의 필요 용량을 그대로 구한다. KVA. 두 번째, 기존의 재래식 팩타를, 그게 모타의 기동 방법이죠. 팩타를 그대로 사용한다. 세 번째, 이 방법은 고조파라든지 역상분 전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 이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만약에 이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고 치자고요. 대학생들이. 발전기도 안 받는데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은데 안 돼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부분이 딱 여러분한테 산지식으로 들어가려면 정말 설계 사무실에서 계산서를 내놓은 걸 가지고 도면에 가 있는 부하 리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진짜 발전기 용량을 산정을 했는지 도면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아, 이런 도면은 이렇게 모터를 이렇게 가져갔구나. 그래서 이 배전반 간선 라인에 비상대는 이렇게 간선해서 이 발전기에서 전원을 나눠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감각을 가지고 해야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 강의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실무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다른 사람한테 또 강의를 한다. 이 필링이 그대로 전달이 안 돼요.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내용은 어디 책을 보고서 밤새도록 연구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많은 시간에 부딪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의 어떤 느낌, 여기에다가 이론적인 어떤 체계화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아, 그렇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강의한다 그러면은 떠 있어. 그것은 제가 강의하는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이걸 가지고 실무에 대한 부분들을 도외시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강의만 가지고 페이퍼워크를 하다 그러면 그 지식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는 반드시 그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그 넘을 수 없다는 벽은 많은 시간과 현장에서의 부딪힘, 느낌, 이걸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교육은 간접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이 안 된 사람들에게 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키고 그 감각을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직접 이 부분을 몸을 부딪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발전기 용량을 되도록이면 줄여보려고 하는 거다. 발전기 용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률, 부등류 같은 경우도 변압기 용량을 줄이려고 어떤 팩터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발전기 용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식은 PG1, PG2, PG3 산정 방법이 있는데 PG1, PG2, PG3가 있어요. PG1은 모든 부하를 다 더해. 이 모든 부하를 더하는데 이 모든 부하라는 게 비상부하죠. 비상부하에 해당되는 모든 부하를 더해 가지고 여기에 부하의 종합 효율하고 그 다음에 역류에 대한 팩터 그리고 부하율이라든지 수용률을 여기다 넣어서 발전기 용량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원래 이게 미국 방법이죠. 원래 미국 방법. 미국 방법은 여기에 대한 모든 부하를 더해가지고 수용률을 100%로 주게 되면 100%로 주게 되면은 이게 미국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체를 갖다가
아주 적게 산정한단 말이죠.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이 PG1이 원래는 이 부하를 갖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상당히 많이 더하면 이 PG1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크게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이 PL 부하의 합산을 적게 하니까. 이 부하를 적게 하니까. 그러면 과도시의 최대 그 전압강화에 의한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요. 가장 큰 전동기가 돌아갈 때 전동기의 1kW당 기동 kVA가 있어요. 즉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2급 전동기다 그러면은 1kW를 출력을 내는데 입력이 6kVA가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K급은요 1kW를 출력을 내는데 10.7 kVA 입력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전동기가 좋은 거예요? 이 전동기가 좋은 거죠. 이 전동기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전동기에 이 출력이 1kW를 하기 위해서 어느 거는 6.0 kVA가 들어와야 되고 어떤 모터는 1kW의 출력을 위해서 이게 10.7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이 모터가 소모가 많은 거죠. 예? 이 모터가 안에 내부적인 손실이 많은 겁니다. 이 모터가 아니지. 그러면 이 모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터에 따라서 E급이냐 K급이냐 H급이냐 F급이냐 이 급에 따라서 입력 kVA가 다르니까 이 데이터를 일로 가져와라 이거지. 이로. 어? 가지고 오고요. 그 모터가 어느 급이냐를 계산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동 방식에 의한 계수가 있어요. 이 가장 큰 모터를 어떤 기동 방식으로 하느냐. 기동 방식으로 하는 건 어떻게 있어요? G기동은 1.0으로 줘가지고 Y델타 0.67 뭐 리액타에서 되고 컨트롤하게 돼 있죠. 어? 그러면 여기는 G기동, Y델타, 리액타, 컨트롤파 기동밖에 종류가 안 나와 있어. 이 표에는. 그럼 만약에 VVF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 표에 없죠. 이 표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지고 이 C값을 가지고 오고 베타 값도 거기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직축 과도 리액탄스니까 보통 이 부분을 0.2에서 0.25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0.2에서 0.25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압 강화를 얼마나 하냐. 이건 1- 델타 V 분의 델타 V에도 되긴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다 퍼센트로 100을 곱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압 강화를 허용하는 전압 강화는 20%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대개 100으로 하게 되면 이게 100 - 80 네? 80 이렇게 되겠죠. 1로 하게 되면 1 - 0.8에 0.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냐면 모터 과도시 최대 전압 강화니까 가장 큰 모터가 부하에 소방부하에 가장 큰 모터가 돌아갈 때 그 모터가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전압 강화를 고려한 발전기 용량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제네다가 있으면 모터가 있잖아요. 여기는 전원 공급이죠. 이 모터가 이 스프링클러 모터가 돼가지고 가장 큰 부하 중에서 소방 부하 중에서 가장 큰 모터다. 그러면 이 모터가 돌아가는 거를 이 제네레이터는 카바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이 PG2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PG3를 가다 보면 여기 조금 잘못됐는데 PL-PN에 입선하고 이게 여기 가운데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플러스가 빠졌는데 플러스가 그러니까 요거는 베이스 로드거든요. 요 베이스 로드. 요 베이스 로드라는 건 뭐냐? 과도시인데 단시간 베이스 로드가 있는 상태에서의 출력이다. 즉 어떻게 보시냐면 PG2하고요. PG3하고 이렇게 두 가지 나누시는데 PG2는 처음에 전동기가 최대 전동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갈 때 이렇게 전압 강화를 만약에 많은 기여 전류를 필요하게 되면 이거를 커버하도록
카바는 전동기에 그 파워를 주는 발전기 용량이 되는 거고요. PG3는 베이스로드, 정렬이 딱 되게 되면 전등, 일반적인 전등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동기가 돌아가는,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열악하죠. 발전기 쪽으로는 상당히 베이스로드 없이 발전기 먼저 돌아가고 그다음에 베이스로드가 그 다음 뒤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발전기에서 부담이 별로 없는데 발전기식에서 봤을 때는 이 부하가 먼저 들어가고 전동 부하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최대 전동기가 들어갈 때는 이 부하에다가 플러스 뒤에 전동기에 대한 최대 부하 이거 더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부하에서 가장 큰 전동기를 빼니까 모든 부하에서 가장 큰 전동기를 빼니까 이때 가장 큰 전동기를 빼니까 이게 베이스로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효율 넣고요. 플러스 이 가장 큰 전동기의 베타값과 C값과 그때 파워 팩터 그리고 종합 역률을 잡아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PG1과 PG2와 PG3에서 가장 크게 전동기가 나올 수 있는 식은 상황에 따라서 PG1이 가장 크게 나올 수도 있고 PG3가 가장 크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서 KV 이게 A가 되는 거죠. KVA 여기도 KVA가 되고요. 단위가 여기 KV 여기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G1을 보시게 되면 원은 모든 부하를 더해서 이때에 KV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G2는 가장 큰 전동기, 부하 중에서 소방부하에서 가장 큰 전동기가 기동할 때 입력과 과도 리액탄스, 그 다음에 되겠죠. 그 다음에 PG3는 베이스로드니까 전 부하에서 이때는 로테이션을 달리했습니다. 가장 큰 전동기지만 이때 로테이션하고 좀 달리했죠. 베이스로드가 있는 상태에서의 가장 큰 전동기니까 이때 로테이션을 좀 달리해가지고 이때 효율 플러스 대가로 치고 이 베이스로드를 뺀 나머지 전동기가 가장 큰 전동기에 돌아갈 때의 베타각과 C 이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과도 리액탄스를 빼야죠. 왜냐하면 이미 베이스로드가 들어갔으니까 과도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D가 빠진 겁니다. 빠지고 여기에 파워 팩터만 들어가고 전체 대가로 치고 역률이 들어가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 PG3가 가장 크게 나오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미국식으로 하면 PG1이 가장 크게 나오고 그러면 어떻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크게 나오면 크게 나온 걸 가지고 발전기를 채택하는 방법이 PG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엔진 출력을 구하는 방식은 요거의 때 요거의 엔진은 얼마가 되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발전기의 출력이 이렇다면 여기에 달려있는 엔진은 이 발전기보다는 커야죠. 이 용량이 커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팩터들 베타와 C 값에 대한 이 팩터가 폐지됐단 말이에요. 이게 1983년에 폐지가 됐어요. 왜 폐지가 됐냐면 직이 Y 델타 리액터 콘드로파 기동 시동만 이 데이터에서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 시동 방법 말고 여러 시동 방법이 만들어지니까 이 데이터가 쓸모가 없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만약에 폐지가 돼버리면 이 식은 전부 다가 폐지가 되는 거죠. 이 식은. 그래서 일본은 이걸 폐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PG 방식에 따른 엔진 출력 산정을 보면 우선 단위가 PS로 갔죠. 엔진 출력이라 PS로 갔습니다. 이 PS로 간 거는 제가 설명 앞에서 했어요. 진상부와 지상부와 유효 전력이 될 수 있지만 엔진 출력은 똑같이 표시한다. 그래서 이것은 PG1에 의한 엔진 출력입니다. 이건 PG2에 의한 엔진 출력이고, 이건 PG3에 의한 엔진 출력이고, 이것은 이제 베이스 부하 시의 순시 부하 투입량, 이것도 PG3에서 조금 변형이 된 부분이지만 이렇게 엔진 출력을 볼 수 있다. 보통 얼마가 되느냐? 발전기 출력에 엔진이 제네다에 곱하기 1.2로 보시면 됩니다. 발전기의 약 20% 압이된 용량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스템도 이것도 어떻게 돼요? 폐지되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 PG 방법이 폐지가 되면 이거에 의한 엔진 출력 방법도 자동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알아야 되니까 왜 폐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죠. 지금도 현재는 이게 쓰기가 편리하니까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전기에서는 엔진 출력까지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발전기 용량만 내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발전기 회사의 카탈로그에 만약에 캐터필더 해인 중기다 그러면은 해인의 카탈로그에 같은 베이스먼트의 발전기가 300kg짜리가 걸린다. 그럼 우리 발전기에 대한 용량만 내주면요. 여기에는 이 300kg짜리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엔진의 마력이 몇 마력이 되었다는 것이 딱 이게 세트화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엔진에 대한 출력까지는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기까지만 구해주면 이거는 300마력, 300kW를 돌리기 위한 엔진의 PS의 규격은 얼마가 돼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과정들을 한번 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는 요건 이제 주택공사에서 맞는 시기인데 발전기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 아파트에서만 쓰는 방법입니다. 대개 아파트에는 승강기 부하가 가장 크니까 승강기 부하의 입력에다가 수용률을 곱한 값하고 전동기 부하의 피집수 입력에다가 수용률을 곱한 값하고 조명 부하 입력에다가 수용률을 곱한 값하고 그 다음에 오수 정화 부하의 수용률을 50% 정도 액화 저장생 탱크가 있는 경우에 요 부분을 전부 다 더해서 이것이 동시에 안 걸릴 테니까 여기다 부등류를 집어넣어 가지고 발전기를 용량을 구하는 방식을 선정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주택공사에서 만들어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PG 방식의 문제점으로다가 봉착되는 거는 이 계수를 결정적인 이 계수를 1983년에 폐지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수를 쓰는 식들은 전부 다가 쓸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PG 방식은 원칙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설계 사무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냥 발전기 용량을 구하는 게 손쉽고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그냥 간이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PG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고요. RG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이 RG 방식은 네가시 201이라는 코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해인 중기다 그러면은 해인의 카탈로그에 같은 베이스먼트의 발전기가 300kg짜리가 걸린다. 그럼 우리 발전기에 대한 용량만 내주면요. 여기에는 이 300kg짜리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엔진의 마력이 몇 마력이 되었다는 것이 딱 이게 세트화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엔진에 대한 출력까지는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기까지만 구해주면 이거는 300마력, 300kW를 돌리기 위한 엔진의 PS의 규격은 얼마가 돼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과정들을 한번 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는 요건 이제 주택공사에서 맞는 시기인데 발전기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 아파트에서만 쓰는 방법입니다. 대개 아파트에는 승강기 부하가 가장 크니까 승강기 부하의 입력에다가 수용률을 곱한 값하고 전동기 부하의 피집수 입력에다가 수용률을 곱한 값하고 조명 부하 입력에다가 수용률을 곱한 값하고
그 다음에 오수 정화 부하의 수용률을 50% 정도, 액화 저장생 탱크가 있는 경우에 요 부분을 전부 다 더해서 이것이 동시에 안 걸릴 테니까 여기다 부등류를 집어넣어가지고, 발전기를 용량을 구하는 방식을 선정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주택공사에서 만들어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피지 방식의 문제점으로다가 봉착되는 거는 이 계수를, 결정적인 이 계수를 1983년에 폐지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수를 쓰는 식들은 전부 다가 쓸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피지 방식은 원칙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설계사무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냥 발전 용량을 구하는 게 손쉽고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그냥 간이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PG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고요. RG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이 RG 방식은 네가시 201이라는 코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네가시 201이 뭐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가는 일본 내연력 설비협회에서 만든 C는 코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연력 협회에서 규정한 코드에 비상발전기를 규정해 놓는 식이 201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본 소방청에서 이걸 인정한 겁니다. 네? 국가 소방청에서 인정한 거예요. 이 방식대로 비상발전기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잼은 일본 전기공업협회 규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시 201이라는 거는 일본 내연력 협회의 설비협회의 규정이다. 뭐에 대한 규정이냐? 비상발전기 용량을 구하는 공식의 규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방식이 출현하게 된 동기는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타의 기동 방식에 의한 여러 가지 팩터들이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조파 부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 VVF 시스템이라든지 인버터라든지 해가지고 이 방법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계산 방식이 요구되는 거고, 비상용 승강기가 있는 경우에 이 위에 이런 팩터들 때문에 상당히 그 계산 방법에 다시 재검토,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산정한 겁니다. 기본에 대한 산정 방법에 대한 네가시 201에 대한 산정 방법은 계수를 구해가지고요. 계수를 구해가지고 이 계수를 비상용의 부하 합계에 곱해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럼 비상용 부하 합계가 뭐로 나타나겠어요? 킬로와트로 나타나겠죠. 그럼 계수는 뭐로 나타나겠어요? 대개 2.2, D에서 1.47, D에서 2.2 이내로 들어가는 RG 계수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즉, 비상용 합계를 구해가지고 1.4배에서 2.2배의 발전기 용량을 구하라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로.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상용 전원이 필요한 부하가 나오면 이 부하를 전부 다 더해가지고 곱하기 1.4에서 2.2 계수를 해주려는 거죠. 이 계수를 구하는 것이 RG1, RG2, RG3, RG4예요. 근데 강의 때 이 강의에 들어가면서 좀 한 가지 얘기하지만 이것도 또 좀 약간 공학적으로 보면 좀 우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났다. 1.4에서 2.2의 범위를 벗어난 큰 수치가 나왔다. 3이 나왔다든지 4가 나왔다든지 그러면 이 비상용 전원이 필요한 부하가 만약에 500kW가 나왔다 그러면 발전기 용량을 3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걸 1500kW 해주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실제 부하는 500kW인데 여기 고조파라든지 역상분이 많으니까 발전기 용량을 1500kW 해라 이런 뜻이에요. 에? 이게 너무 커지니까 일본 측에서 이 식을 제정할 때
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이 안에 수식 벡터를 다시 조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 수식이 정확하다 그러면 3배가 나오면 3배, 4배가 나오면 4배, 이걸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 수치가 나오면 이걸 내리래, 이쪽으로. 1.47에서 2.2에다가 끼워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국 거는 받아들이기 싫고, 일본 자기 거는 뭐 만들어야 되겠고, 그 피지 방식은 안 되겠고, 그러니까 RG 방식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숫자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할 능력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얘네들은 PG 방식도 만들고 RG 방식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발전기 용량을 구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어느 대학교, 어느 학회에서 뭐 이런 거 합니까? 어느 기술사가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뭘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자체도 검토하고 있는 데가 없는데, 그냥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숫자 노름을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식을 막 만들어가지고 식을 장난을 하고 팩터를 넣어가지고 막 모디파이를 하고 이러는데 그 나름대로 걔들은 또 근거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가서 벽교육이 급급하고 모방하기 급급하지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수치를 왜 이렇게 쓰는지 자체를 모른다고요. 솔직히 우리 의제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의를 해가지고 많이 지금 깨우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비상발전기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제가 네가시 201에 대한 코드는요. 제가 원문을 구해서 모 단체에다가 주어서 거기서 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 일본 자료를 계속 2개월, 3개월마다 계속 리딩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다 일본을 들어가서 학회를 가서 보고 우리 관련되는 자료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 국내에다가 적용을 해야 될 것이 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잠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의 벽과 이론의 벽은 정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중간에 분명히 연결 조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WTO 되고 국제화 됐기 때문에 이 일본 거를 이제 가서는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또 시험 문제 또 그게 나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냐. G는 RG의 K라고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RG는 이 계수를 구한다 그랬죠. 어떻게? RG1, RG2, RG3, RG4. 그래서 일본 애들이 아주 복잡한 식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계수는 1.47D에서 뭐 2.2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주가 벗어난 수치가 나오면 또 조정해라 하는 거니까 이걸 딱 놔놓고 이 수치를 구하는 거죠. 이 1.47D에서 2.2라는 수치 내에서만 구해라 이거죠. 그거 벗어나면 이 안에 계수를 조정해가지고 맞춰라 이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만약에 인버터 방식으로 한 엘리베이터를 써가지고 고주파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3이라는 게 나왔다. 그러면 인버터 방식을 말이죠. 레오나드 방식으로다가 바꾸든지 고주파가 안 나오는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이 계수를 맞추라는 거야. 그러면 이 K는 모든 부하를 더하는 거니까 여기는 비상부하도 있을 거고 비상조명도 있을 거고 콘센트도 있을 거고 엘리베이터 승강기도 있을 거고 모터 동력도 있을 거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줘가지고 이거 부하 군대로 다 더해요. 더해가지고 이 부하를 이 K에다가 합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상부하에 요구되는 부하요. 거기다가 몇 배를 해주려는 거야.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다가 강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발전기 전체 용량은 전체 부하를 더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RG 계수를 구해라. 그래가지고 이 RG 계수를 팩터를 넣어주는데 이 RG 계수는 보는 바와 같다. 정상 부하 때, 허용 전압 강화 때, 단시간 과부하, 역수항 호조. 이때 가장 큰 팩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라. 그런데 이 적용 팩터는
1.47D에서 2.2 내에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발전기의 제 특성들은 뭐 역류는 0.8로 놓고 연속 전격으로 놓는다. 40도에서 습도, 발전기 과도 특성은 XD를 0.2로 준다. 그래서 이 XD를 0.2로 준다. 이것들은 이제 단락전류 제가 할 때 강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과전류 내력은 15초 동안 약 150%의 전류에 견뎌낸다. 그래서 과부하 150%의 효율에서 역류를 약 0.9로 적용한다. 이렇게 놔놓고 일반적인 제 조건을 놔놓고 이제 RG 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엔진 출력의 산출식은요. 부하 출력이 다 나오잖아요. 부하 출력이 나오면 부하 출력을 여기다 집어넣고 먼저 1.36배를 해주고 엔진 출력 계수를 RE 계수를 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이 RE 계수는 이렇게 구해라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격 부하 때, 변동 부하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발전기에 여기도 발전기에 약 1.2배가 돼요. 만약에 1.2배라고 치면 보세요. 엔진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종합적으로. 여기에 1.2배, 여기에 1.36 곱해주고 발전기 용량 나오니까 약 한 1.4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출력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 값의 실험값은 이 RE 값도 엔진 출력 계수도 이 엔진 출력 계수도 여기서 나오는 대로 식대로 다 구해라. 이게 아니라 이거 1.3D에서 2.2 내에 가라 이거죠. 에? 이것도 나중에 수식 나오면 수식 되면 여기 4가 나왔다. 그래서 발전기 용량을 발전기 용량을 4로 해라 이게 아니라 요 1.3D에서 2.2 안에서 수식해서 하도록 돼 있죠.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 이 표를 봅니다. 이 표는 뭐냐면 엔진의 부하 투입이 아닌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당히 많은 투입을 만약에 상당히 많은 투입을 갑자기 하면 상당히 많은 투입을 갑자기 하면 기간은 적은 거죠. 만약에 적은 부하를 투입하면 이 기간은 상당히 오래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썸이 반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에 고정된 직사각형의 넓이에 포함 이 콘스탄트 된 넓이는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스톤에 내량이 있으니까 피스톤 내량이 있으니까 갑자기 큰 부하가 걸리게 되면 그거는 단시간 갑자기 큰 부하를 단시간만 걸어라 이거죠. 만약에 조금만 부하를 걸면 아주 장시간 걸 수 있죠. 그러니까 합은 이런 역비라는 삼각 합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이 적을 때는 시간이 단시간 다 쳤을 때 시간이 적을 때는 아주 과반이랑 크게 하는 거고 시간을 길게 가려면 과반이랑을 적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압률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먼저 그 얘기를 하고 먼저 가는데 이 정압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강의가 이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이제 카메라를 의식할 필요가 없고 중간중간에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이제 NG가 나올 수 있는데 NG 같은 경우를 의식할 필요가 없고 해서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쫙쫙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여기서 그런 것이 제한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공부하는 거하고 이 비디오 테이프하고 강의를 하는 거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건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고 감각을 들으신 다음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강의를 직접 들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와서 그냥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비디오 테이프를 한번 보고 전부 다를 파악하고 나서 와서 디테일하게 마감을 딱 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테이프가 일단 출시가 되면 대한민국 현장의 실무 현장은 큰 회오리가 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테이프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제한적으로 저희 의제에서 국한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고 바깥에서 강의가 되더라도 여기서 강의된 내용들을
모디파이를 해서 강의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강의의 원 핵심 코어는 이 의지에서 다 강의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강의를 안 듣는 사람은 만약에 이 테이프를 통해서라도 안 듣는 사람은 전기계에서 같은 일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강의 테이프 내용이 거의 이제 상식에 가까워지니까 이 상식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얘기죠. 그 모른다는 얘기는 이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중간에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이 테이프의 한계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합률. 이거를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은, 이 엔진이 있으면, 이 발전기가 같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G는 발전기 출력 아닙니까? 발전기 출력. E는 원동기 출력이에요. 그러면 정합률이라는 거는 이 두 개가 어느 정도의 적정한 그 수치에 가도록 하게 되는 거냐. 가장 정합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MR은 0.7에서 1이 좋겠다.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1로 해봐요. 이걸 1로 하면 이 정합률이 1이 되려면은 발전기보다 엔진 출력이 20% 커야 되죠. 그래서 정합률이 0.7이라고 하면 발전기 엔진 출력이 발전기보다 0.7로 되니까 여기서 0.7이니까 여기 1.2를 줬으니까 거의 1에 가까운 거죠. 네? 자, 잘 보세요. 1이라는 거는 0.7이라는 거는 엔진이 발전기보다 적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1이라는 거는 엔진의 출력이 발전기보다 약 20%가 크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합률. 이 정합률을 딱 정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발전기는 항상 어떻게 된 거예요? 발전기는, 엔진보다 낮은 거죠. 출력이 낮아야 돼. 발전기는 항상 엔진보다 출력이 낮아야 되고, 엔진은 항상 발전기보다 최대 1.2배까지 커야 된다는 얘기를 이 정합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그 산정 방법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요. 하나의 시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칸을 딱딱딱 채우면 딱 대결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다가 뒤에서 이제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저희가 복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R2는 1.3의 D다. 그러면 1.3의 이 D값은 얼마나 되냐. 그래서 여기 넣으라. 그 다음에 나온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손쉽게 돼 있어요. 복잡한 식을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고 이 테이블에 의해서 다 가져가도록 이렇게 됐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기 용량 구하는 방법을 가는데 이제 RG는 개수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개수. G는 RG 개수를 구해가지고 K가 발전기 용량에다 구한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럼 K를 구하는 것이 뭐가 되냐 이런 얘기 했죠. RG는 아까 얘기한 대로 RG1서부터 RG4까지 있는데 다 구해도 1.47D에서 이 RG는 절대 2.2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지. 이거에 의해서 R2를 구하는데 R2도 반드시 뭐예요? 2.2하고 2.0D? 이런 또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또 이 R2하고 이 발전기의 개수, 정합률, MR은 2분의 G의 1.2K가 돼야 되고, 이 MR은 0.7에서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보세요. 이 칠판을 전체를 한번 보세요. 이 칠판 전체를 보시면은 핵심이 뭐예요? 이건데 이렇게 구해보고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런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K를 구하면 K는 어떻게 하냐 보세요. 자, K가 일반적인 유도운동기는 그냥 전격 출력을 다 더하고요. 비상용 승강기가 있다 그러면 예? 여기에 환산계수 1.24를 곱해가지고 권산전동기에 출력을 넣어가지고 전동기에 대한 용량을 구해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 K의 전동기의 부하를 합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UPS 같은 경우에는, 충전장치 같은 경우는 부하에 있는 경우에 UPS 출력에다가 여기에 역류를 넣고요. 백열 등의 형광등 같은 경우는 전격 출력을 그대로 넣고, 콘센트 부하 같은 경우는 여기 효율과 역류를 집어넣고요. 기타 기기는 이런 식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요 5개.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M1의 모타, 뭐 M2, M3, M4, M5까지 다 더한 놈이 전체 K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K를 어디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여기다. 네? 여기다가. 아시겠어요? 그럼 K 해결됐습니다. 이거 해결됐고.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프로 차트를 보면 전체의 K를 구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것이 부하표를 산정을 해가지고 소방 대상물에 대한 그 부하가 뭐가 되느냐 기기 넣고 부하 명칭 넣고 부하 출력 합계해서 이제 M2하고 M3를 선정합니다. 그 뒤에서 선정하지만 M2 다시 하고 M3를 또 선정하고 고조파 발생 부하의 출력 합계를 산출해가지고 불평형 부하의 산출까지 합니다. 일단 부하표를 할 때는 부하의 K를 산출하면서 이 방법을 이거를 다시 시트를 다 여러분들이 같이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RG를 구합니다. 이제 자 이거는 했죠. 자 여기에서 전등 콘센트 다 있잖아요.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이 프로 차트 작성했죠. 그럼 이쪽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거에서 이제 RG를 보시면은 RG1은 여기 이제 상세시라는 거하고 실용시라는 게 나옵니다. 상세시라는 건 이론적인 시다 이거죠. 그래서 RG 계수를 구할 때는 이 식을 쓰는데 여기에 효율은 또 상세식이 이렇게 되고요. 또 SF에는 상세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실용식으로 쓰자.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실용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1.47의 수용률에다가 SF는 1-0.66의 K분의 델타 P다. 자, 보세요. K는 모든 부하의 합계고, 단상 부하의 부표현 계수가 얼마 되냐. 그러면 0.6가 항상 SF는 1보다 크겠죠. 1 플러스 0.6니까. 그럼 이거 0.6보다 작겠죠. 0.6보다 작아요. 왜 작냐? 전체 부하분의 불평형 부하니까 적지. 그러면 1 플러스 0.6보다 적으니까 이건 한 1.6을 넘어갈 수가 없어. 1.6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럼 이게 SF가 막 1.5다. 그렇다고 치면 수용률은 항상 1보다 클 수가 없어. 0.8이다. 곱해주고 그러면 이것 돼 있어요. 거의 1.47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RG2는 실용식과 상세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보세요. RG2는 전압가를 고려한 상태. 이 PG2하고 똑같죠? PG2. PG2가 어떻게 됐어요? PG2는 PM에, 베타에, C에, XD-에, 1-델타 V에 델타 V.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왔죠? 이거 여기 왔죠? 나머지 이 계수만 테이블로 여러분들이 구하면 돼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예? 부하의 기동시 임피던스분의 그 케이스, 부하의 기동 방식에 의한 계수를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아니고 테이블을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 마이너스 델타 V 그러면 1 마이너스 0.8에 0.8 곱하기 XD는 대개 0.25 곱하기 뒤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전체가 뭐예요? 2.2 내에 들어가야 되죠. 이거 1보다 적지. 그럼 이게 크게 나오겠죠, 이게 상위적으로. 이게 4나 5 정도 나와야 이게 2.2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R3도 상당히 복잡해. 복잡하니까 이 식을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이거 어떻게 0.98D는 베이스 부하죠, 베이스 부하. 어떻게 돼? PG3가 어떻게 됐었어요? PL에 마이너스 PN에 입실론 플러스 PN에 베타 C에 이 XD는 없어지는 거죠. 여기 과도리액턴스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PFS 큰 가로하고 여기에 코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베이스 오더가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그 나머지 계수야. 이건 이때 쓰는 계수를 갖다 잡아놓게 되면 되겠다는 얘기야. 이것도 어때요? 이렇게 구해봐야 2.2 이내다 이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KS분의 NK 값에 의한 근사식을 주고요. 이런 식의 해를 이렇게 주었다고요. RG4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상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상세식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실용식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 잡아넣어서 여러분들이 RG4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고조파를 역상분을 고려한 상태에서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RG 방식을 위해서 각종 재원표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ZM분의 KS, 코사인 세타 S,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직이 Y 델타, 리액타, 콘돌퍼, 특수기동, VBF, 직주 레오나드 방식,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지고 그 식에다가 적용하면 되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식을 KS 값, ZN 값, 코사인 세타 S, ZN분의 KS 다 수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여기 승강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발전기 출력표의 각종 재원표, 일단 일반적인 파라미터를 일반적으로 이건 이 규약값을 딱 주고서 스타트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마력짜리 480V 한 대, 75마력짜리 60마력짜리가 비상부하로 있고 라이팅 로드, 전등, 리세타클, 다른 부하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하가 있는 발전기가 공급을 해야 되는 전체 발전기의 용량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거기 계산 시트를 볼까요? 보시면 정상 전류를 다 더해, 다 구하고 모터 부하는요 125%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명 부하, 프로 부하는 수용률을 100% 줘. 그러니까 돼 있어요. 발전기 용량을 운전부하는 121이 나오고 기동부하로 하게 되면 482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운전부하로 하면 요게 나오고 기동부하로 하면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기동부하를 가진 482kW의 기동 용량을 가지거나 421kW의 운전 용량을 갖는 용량을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482가 크니까 482보다 큰 발전기를 선택하면 표준 용량을 구하면 여기서 500kW의 발전기 용량을 선정하면 되겠죠. 이게 간단하다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방식은 다 더해가지고 기동 방식에 대한 것을 때 125%를 줘가지고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 PG, RG 방식은 계수 구해가지고 전체 발전기 용량 구했죠. 또 미국은 다 더해버렸죠. PG 방식은 이제 폐지돼서 못 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는 그냥 PG 방식, RG 방식 다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더하고 이렇게 하면 발전기 용량이 좀 크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적게 하고 이런 방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놓고 우리가 검토를 해 들어가고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전기의 구성 요소를 보고 발전기 용량까지를 전부 다 체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